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3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오커스 힘실어준 문, 영내 평화, 번영의 기약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영국, 슬로베니아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백신 교환에 합의한 것은 물론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지난 6월 G7에서 만난 지 100일 만에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이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의 삼지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해 존슨 총리가 영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영내 평화, 번영의 기약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오커스 출범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중국 안보동맹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오커스 출범으로 중국의 반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63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에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경항공 모함과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것도 의미를 갖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제2마오쩌둥 꿈꾸는 시진핑 문화대혁명 그림자 스멀스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대형 기술 기업들을 압박하자 알리바바, 텐센트 등 6개 기업들은 약 30조 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사교육은 전면 폐지됐고 게임은 아편으로 공격받았다. 자국 연예인에게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요구했고 방탄소년단, 아이유 등 한국 인기 스타들의 중국 내 팬클럽 계정은 정지됐다. 최근 중국의 대격변은 내년이면 취임 10년을 맞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하에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은 전했다. 공산당이 사회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 마오쩌둥 사상과 정책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동부유는 마오쩌둥 전 주석의 공부론과 사회, 문화 단속 강화는 1966년 당시 문화대혁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헝다그룹 부채 350조 원, 중 8,440개 협력사 줄도산 위기,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총부채는 약 350조 원으로 중국 국내 총생산의 2%에 맞먹는 규모다. 이런 헝다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설에 휩싸이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에까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꺼내들지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호황 시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헝다는 부동산업 외에도 전기자동차, 테마파크, 생수, 식료품, 축구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했다. 이 같은 문화발 확장으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헝다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헝다위기 외국인 수급의 압제, 투자, 고수가 보는 한국 증시 전망 추석 연휴가 끝나고 23일부터 국내 증시가 다시 문을 여는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권가에선 헝다그룹 위기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헝다그룹 위기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예상의 변수가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얼음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선 헝다그룹 파산 위기에도 국내 증시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을 패닉 셀링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 최하위 화천군도 지원금 선거 앞두고 지자체 현금 살포 강원 홍천군, 화천군은 지난해 보편 지원금으로 각각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 돈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지급한 보편 지원금은 8만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지급한 보편 지원금이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이 무차별적 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많은 곳,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충분한 지원을 집중하는 원칙,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단체까지 보편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매표 행위라며 지원에 앞서 재정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캠프 해명에도 대장동 의혹 여전, 야합 특검 요구도 거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 캠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으며 또한 여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야권과 부동산 업계에선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화천대유 설립 시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공고를 내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 성남 공무원들의 폭로가 쏟아지는 걸 보니 이 지사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비리 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빠져나가려고 느닷없이 택지 공공개발을 운운하다니 가소롭다. 고경화, 아수라를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문, 사자 종전선언 제안했지만 미, 북, 중 이견에 실은 불투명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마지막이 될 대북 구상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종전선언이었다. 남북미 3자나 남, 북, 미, 중 사자로 참여 대상을 구체화했지만 이미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꺼내들었던 카드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임기를 불과 7개월여 남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미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어느 쪽의 동조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종전선언 제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푸틴의 당 총선 압승, 종신 집권 가속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인 통합러시아당이 국가두마 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50석 중 324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다. 2016년 총선 때보다 19석이 줄었지만 개헌선을 넉넉하게 넘긴 셈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은행권 가계대출 함도 목까지 찼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육박하면서 추석 이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 대출 보릿고개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이후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도미노 대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일반인이 대출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은 경제 활력에 도움함돼 인플레만 가중시킬 것.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세계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지구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에브리싱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이슨 샘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지구촌의 변화가 오히려 스타트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또한 두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 CEO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뜻은 이해하지만 보편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갖는다면 얼마나 유효 수요가 창출되고 경제의 활력이 되겠느냐면서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우 성박형 지원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생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면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게 돼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의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논거가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SNS 마케터 같은 직업이 지금은 인기에 직정이 됐듯 교육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면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GS 칼텍스 폐플라스틱 재활용안이 차 3만 대 온실가스 없앴다. GS 칼텍스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고민해왔다. 폐플라스틱은 매립, 소각, 재활용 순으로 처리된다. 이 중 매립, 소각은 대기, 토양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GS 칼텍스는 재활용에 주목했다. 재활용은 비즈니스 생태계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전략의 일환이다. GS 칼텍스 폴리머 사업 부부는 2010년부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친환경 복합수지 연간 생산량은 2만 5천 톤으로 초기 생산량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 중 10%가 넘는 규모다. 복합수지는 자동차 내외장재나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부품의 원재료로 쓰인다. 국내 정유사 중에서는 GS 칼텍스만 복합수지를 생산한다. 복합수지는 플라스틱으로도 불린다. GS 칼텍스에 따르면 회사가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는 대신 복합수지 형태로 재활용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6만 1,000톤 감축이 기대된다. 이는 소나무 930만 그루를 심은 효과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승용차 3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MZ세대, 풍고, LG 오브제 컬렉션, 가전 세계 1위 이끈다.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의 핵심 고객으로 MZ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가전 명가, LG전자의 우월한 성능의 전문가가 엄선한 색상과 인테리어로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40대 이하 고객층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G 오브제 컬렉션의 판매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본부는 세계 가전시장 1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22일 LG전자의 자체 고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시된 LG 오브제 컬렉션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40대 이하 비중이 7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생활가전 전체 구매자의 경우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비중이 반반인 것과 비교하면 LG 오브제 컬렉션이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2016년 공간의 가치를 더하는 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출시한 데 이어 2018년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공간 맞춤 가전 LG 오브제를 잇따라 선보이며 공간 가전 유행을 선도해왔다. LG 오브제 컬렉션은 가전이 인테리어 일부가 되는 개념을 집 전체 공간으로 확장한 브랜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캐스퍼 실험 성공, 차 온라인 판매 대세될까? 광주형 일자리 1호 생산품인 국내 첫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차 캐스퍼는 사전 계약부터 이후 구매까지 100%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14일 캐스퍼의 사전 계약 첫날만 무려 18,940대에 달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캐스퍼가 쏘아올린 공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차량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수입차 부문에선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국산차는 노조 문제 등과 겹쳐 온라인 판매가 미미한 실정이다. 온라인 판매가 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이번 캐스퍼는 현대차가 위탁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차량이어서 100% 온라인 판매 도입이 수월했다. 현대차 측은 캐스퍼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뿐 현대차의 다른 차종에선 아직 온라인 판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온라인 차량 판매를 통해 차량 판매 비용 전체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차 가격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본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일부 차량의 온라인 판매를 점진적으로 늘려갈수록 차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노조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 벤처기업 미 특허 항소심도 공룡 애플 이겼다. 국내 정보기술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 애플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 개발 업체 퍼스트페이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심판 항소심에서 퍼스트페이스 측이 보유한 미국 특허 3건 중 2건이 유효하다는 미국 특허 심판원의 판단을 인용했다. 2011년 창업한 퍼스트페이스는 자체적으로 UI, UX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 중심 특허 벤처 기업이다. 지문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물론 얼굴 인식, 홍채 인식을 활용한 잠금 화면 인증 기술에 대한 국내외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치매, 암 유발하는 곰팡이 약자바보단 낭패, 코로나19 사망자의 폐를 검사해봤더니 40에서 50%에서 심각한 수준의 곰팡이가 발견됐다. 곰팡이는 지금도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항진균, 항염증 신약을 개발 중인 엠틱스 바이오의 이종승 대표는 곰팡이는 세균, 바이러스와 함께 미생물 감염병을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라며 전 세계에서 연간 10억 명 이상이 진균 감염병에 노출돼 150만 명이 사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균은 무좀이나 비듬, 찬식,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고 뇌수막염의 경우 감염원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 다양하다며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에도 곰팡이가 살고 있고 치매 사망자 뇌를 검사해보니 곰팡이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많이 보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곰팡이는 다른 감염과 시너지를 일으켜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질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각종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CJ 비비고 미 농구 2억 8천만 팬덤 올라타 K푸드를 선도하는 CJ 제1제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미국 프로농구 팀 레이커스와 손잡았다. 레이커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CJ 제1제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비비고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CJ 제1제당은 레이커스와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레이커스에서 글로벌 파트너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은 CJ 제1제당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공동 마케팅을 제안받은 것으로 이에 따라 CJ 제1제당은 레이커스 선수들의 유니폼을 비비고 로고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레이커스의 다양한 자선을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너주 올라탔는데 수익률은 천차만별. 오너와 한 배를 타라는 증시의 오랜 투자 격언이 3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올해 증시에서는 들어맞지 않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4대 그룹에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너 지분율이 높은 종목, 즉 오너주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주사 체제를 구축한 주요 그룹은 지주사가 오너지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편이다. SK와 LG는 올해 들어 17일 기준 각각 13.72%, 14.44% 올랐다. 주목할 점은 우주, 화학, 수소 등을 신사업으로 내세운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작은 그룹, 지주사의 약진이다. 한화, CJ, 효성, 코오롱은 올해 들어 각각 23.9%, 11.8%, 61%, 101.8% 상승했다. 이들 지주사는 모두 그룹의 오너가 최대 주주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경제 반등 환경 하에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한화, 효성, CJ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ESG 바람타고 탄소 배출권 ETF이 쏟아진다. 미국에서 탄소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가 올해 60%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국내에서도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의 바람을 타고 탄소 배출권 ETF 4종이 동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22일 미국 ETF 전문 매체 ATF.com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미국 ETF 크레인세어즈 글로벌 카본은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수익률 60.21%를 올렸다. 같은 기간 미국 S&P 지수 상승률인 20.89%를 3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최근 3개월과 1개월 수익률은 각각 15.62%, 3.22%로 역시 같은 기간 S&P 지수 수익률인 5.97%, 0.58%를 웃돈다. 지난해 6월 상장된 ETF는 유럽, 캘리포니아, 미국 북동부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으로 구성된 이즈마켓 글로벌 카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남거나 초과하는 배출량은 거래소에서 배출권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다. 각국의 탄소 감축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하자 탄소 배출권은 올 들어서만 가격이 80%가량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탄소 배출권 선물을 직접 보유해 배출권 가격을 조종하는 ETF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KRBN이 유일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면세점 LCC, 벼랑 끝 정부 지원, 절실 4개월째 공석이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지난 2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임명됐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인천공항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코로나19 직격탄에 8만여 명의 공항 가족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입점 업체들은 손님이 끊겨 공항 생태계가 위기의 연속이었다. 또한 인국공 사태로 불린 정규직 전환 문제, 민자 사업자와의 소송 전 등 매우 외환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사 안팎에서는 김 사장을 두고 조직을 위기에서 구원 투수란 말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영난은 2년째 진행형이다. 하루 20만 명이 이용하던 인천공항은 1만 명 안팎 수준으로 떨어지며 올해 매출도 2019년 대비 21%로 쪼그라들었다. 김 사장은 올해 당기 순손실이 8,600억 원으로 예측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자체 노력 외에 정부에 5천억 원의 현물 출자, 트래블 버블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 사장은 공항 생태계가 와해되지 않도록 임대, 착륙료 등에 대한 1조 8천억 원 감면을 결정했다. 김 사장은 저비용항공사와 면세점 등은 올해 말이 한계 상황이 될 거란 우려가 크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8층 건물이 8층으로 둔갑 1조권 침해, 아우성 서울 서초동 A아파트의 1차선 도로 맞은편에는 18층 높이의 생활 숙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 A아파트는 1조권 침해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바로 옆에 높은 복합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 복합 건물 높이의 경우 오피스텔 높이를 제외한 채 아파트 높이로만 보기 때문이다. 즉 전체 높이가 18층이더라도 오피스텔이 10층, 아파트가 8층이면 법상 그 건물의 높이는 8층인 셈이다. 개발업자와 건축업자의 입김으로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1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결국 1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한다. 위 사례처럼 아파트 옆에 높은 복합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된 이유는 2017년 건축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건축 100년 넘은 한 성당 20곳, 사염도 풍경도 참으로 아기자기, 울산대 미술학부에 재직 중인 김세원 교수는 한국 천주교 성지 111곳을 걸었다. 김 교수는 전국의 유서 깊은 서양식 성당과 한옥 성당을 모두 카메라에 기록했다. 김 교수가 올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한국의 100년 성당 사진전을 연다. 제주도와 추자도까지 전국 15개 교구의 성지를 다녔더니 종종걸음으로 2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가톨릭 신자인 김 교수는 최근 안식년을 맞아 한 교구당 2박 3일씩 전국 성지를 차례로 순례했다.
섬유 디자인 전공인 김 교수는 사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오직 일반인 신자의 눈으로 한 세기 전의 성수를 바라보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한 장 두 장 찍다 보니 제법 결실이 쌓였다. 이번 전시엔 1892년 한국 최초의 성당 약혼성당 이후 1920년대까지 지어진 100년 성당만 모아 전시 중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3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